안녕하세요, 오토카메 거진입니다. 잠시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데 도대체 기아가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현대그룹 SUV 서자, 왕자의 반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 놀랄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풀옵션만 보고 있죠. 자, 풀체인지 신형 스포티지의 깡통 트림과 하이브리드 풀옵션 모델의 차이점 및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외관 차이와 썬루프 개방감 및 하이브리드 풀옵션 모델은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모델에 없는 제대로 된 하극상을 보인 이유까지의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만 아웃사이드 랩이 빠르다고 다 좋았던 거 아니죠? MC 스나이퍼의 고글의 힙합이나 프리스타일 같은 방식의 라임이 있는 랩이 있기 마련이니 장르가 같은 주제라도 내용의 해석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광고 시청 한 개만 좀 부탁드려요. 일단 스포티지 NQ5 공식 카페에 실차 직직 영상 차 모델이 신형 스포티지 그래피티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과 차이가 딱 보입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들께서 본다면은 바로 윌리를 찾은, 다른 부분을 찾았을 텐데요. 하단 범퍼의 모습이 다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측면 보러 가면은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달리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유광 블랙 처리된 것이 보이죠? 일반 모델은 같은 도색으로 되어 있는 반면 차이가 있습니다. 로커 패널 부분에 일반 모델은 크롬으로 올라가는 형상의 포인트를 준 반면 일반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후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후면 하단 범퍼 쪽 플라스틱 마감이 하이그로시로 마감한 것이 아닌 일반 무광으로 다크하게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채널에서 후면부 기아 마크가 좀 더 내려가서 중간에 좀 휑한 부분으로 위치를 옮기지 않을까 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최종으로 이 위치를 선정한 듯 하죠. 솔직히 굳이 가운데로 맞춰서 내려가지 않아도 될 듯 해요. 2세대 스포티지만큼 휑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기에 현재 위치로도 마크가 돋보이고 꽝꾸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요. 후면부 또 다른 모습이 뭐가 있죠? 범퍼 하단을 보면 일반 모델의 리플렉터 위치와 무광 크롬 부분, 그리고 하단 패널 색상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양 사이드 끝 소렌토의 테일램프처럼 생긴 방식으로 위치해 있고요. 크롬 몰딩은 가운데 바 형식으로 이어져 있어 일반 모델과 차이점이 도드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델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티내듯 사륜이라 써있던 4X의 위치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HEV라고 써져 있는 형상이 보이죠? 이거 HEV라고 제대로 보인다면은 여러분의 눈은 몽골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아니면은 새 저리 가라죠.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잠깐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면은 내부 도어 캐치에 뭐가 보이죠? 저 반짝이는 불빛, 설마 메모리 시트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맞습니다. 전동식 틸트와 텔레스코픽으로 자동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전동 시트 자세를 맞춰주는 그 메모리 시트가 맞죠.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3세대 K5와 일반 내연기관 소렌토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터치 방식이다, 아니면 감압식 터치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기보다 K5와 같은 방식이나 스포크에 달려있는 터치 방식처럼 보이는 버튼을 제공할 듯하죠. 그렇다면은 뭐야, 이거 갖고 놀라는 거야? 고작? 이럴 수 있을 텐데 당연하죠. 국산 준준형 SUV에서 최초이고 투싼에서도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신형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 중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없는 부분이기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델이 풀옵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부 공조 방식에 있는데요. 일반 공개된 스포티지 모델 센터페시아 사진에서 에어컨 작동 부분까지만 나타나 있는데 하이브리드 캡처 사진에는 공기 정화 아이콘이 딱 보이고 작동되는 것이 보이죠.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여니까 바로 작동이 된 듯한데요. 또 한 가지 이유, 썬루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최근 르노 삼성은 이 썬루프를 제공받는 것에 애를 먹고 있어서 XM3 시승 행사에서도 썬루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들로 시승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스포티지의 썬루프 개방감은 정말 큽니다. 마치 링컨에서 선보였던 그 넓은 개방감의 썬루프처럼
굉장히 와이드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광각 카메라가 같이 작동하는 스마트폰이라 실제 크기보다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도 이 급에서는 최대 크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입차에서 제공하는 작은 썬루프보다 더 큰 장점이죠. 실내가 밝게 비춰진 모습, 하이브리드 모델 전면부와 사이드 도어 쪽에도 무드등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죠. 동승석의 공조 라인을 따라가는 브라운색의 선들이 무드등이 아닐까 하지만 무드등이 아닌 일반 디자인 폰트로 제공받는 것이 보이고요. 이미지보다 실사를 보니까 뭔가 리얼하네요. 생수병도 꽂혀있고 잠 깨는 자일리토 껌도 있고, 운전하는 분들 거의 다 이런 부분은 비슷한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본 장면이 프롭이에요. 자, 하이브리드든 일반 모델이든 깡통 모델은 다 거의 비슷하죠. 지금 옵션이 빠진 깡통 모델 실내는 어떨까요? 좌측 깡통 옵션 추정 실내고 우측이 일반 풀옵션 실내입니다. 메뉴가 들어가고 일반 스피드 리미터 버튼이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게 보이지만 하단부에 있는 라인 컨트롤 및 HC 설정 버튼이 없고요. 좌측 스포크에 음성인식과 모드, 통화 버튼 및 즐겨찾기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클러스터가 안 보여서 혹시 디지털 클러스터로 제공하는 건가? 라는 희망 고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죠. 아무리 현대기아가 옵션 장난질의 방식을 바꿨다고 해도 그런 혜자스러운 행동을 보이긴 힘들죠. 가운데 TFT LCD 창 화면이 있는 아날로그 클러스터를 제공, 우측 내비게이션 화면은 일반 오디오 조작 화면으로 제공되는 게 보이죠. 전에도 말했듯이 이 부분만 봐도 진짜 리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닌 각 디지털 클러스터를 살짝 꺾이게 연결 후 라운딩 플라스틱에 같이 부착한 방식이라 그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는 화려한 명칭이 붙은 점 참고 바라고요. 샌드페시아를 보면은 프롭에서 조그 다이얼 2개만 있고 나머진 순수 터치 방식으로 제공한 것과는 달리 공조 조작 버튼이 있는 게 보이고요. 대망의 기어 노브, 역시 기존 구형 방식 그대로 제공되는 스틱형 기어 노브가 보입니다. 드라이브 할 때 손 얹어서 운전하기에 좋은 게 딱 장점이긴 해요. 풀옵션에 있던 시동 버튼의 위치가 안 보이죠? 원래 있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듯 하죠.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기어 노브 오른쪽 양옆으로 열선 통풍 시트 조작 및 핸따로 불리는 핸들 열선 버튼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저 검정 뚜껑으로 마감된 모습이 보이죠. 그 아래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조작 버튼 왼쪽에 경사로 내리막 속도 조절 버튼이 보이고 그 하단에 프롭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있었지만 막혀 있고요. 오른쪽에 어라운드 뷰와 파킹 보조 센서 버튼이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전자식 다이얼 기어 노브인 SBW는 중간 트림에서 옵션을 붙여야지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할 듯 하고요. 일반 기어 노브가 있으므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닌 풋 파킹 브레이크 방식을 제공할 듯 하죠. 시트 색상 역시 소렌토 하이브리드처럼 브라운으로 제공하는 것이 보이고 암레스트 역시 브라운으로 제공하네요. 내연기관과 다르게 투톤 처리까지는 안 할 듯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격 차이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에는 하는 점이 눈에 띄는 거죠. 깡통 모델은 말 그대로 많은 것들이 깡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싼보다 약간 더 싼 금액부터 시작을 하고 풀 옵션은 100만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을 마크할 듯 한다는 거죠. 풀옵션 모델이 아무래도 소렌토 중간 트림과 많이 겹치는 부분일 듯 하고요. 그 중간 트림에서도 옵션 한두 개 정도 들어간 금액을 마크할 듯 한데 많은 분들이 이럴 거면은 소렌토 사지 미쳤다고 스포티지 풀체인지를 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티나게 잘 팔릴 듯 합니다. 그 이유가 소렌토가 현재 신형이라도 실내 모습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보인 것, 그리고 플랫폼이 달라지면서 크기만 커졌지 솔직히 급에 비해 아주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게 사실이죠. 지금 말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부 모델에서 원가 절감을 한 흔적, 풀업에서 메모리 시트를 없앤 부분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스포티지는 메모리 시트를 장착,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사용자 경험,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무드등을 없앴고요. 무드등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메모리 시트와 신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더 낫다고 보고 소렌토의 실내 디자인보다는 스포티지의 실내 디자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는 것보다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요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페 내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겠다라는 통계가 나왔기에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하극상을 제대로 일으켰다고 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스포티지 풀체인지 모델, 각 모델별로 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매력적입니다. 일반 모델, 무광 모델, 게다가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착한 가격대로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선사해 준다면 최근 여러 이슈들로 인하여 다시 이미지가 좀 떨어진 부분에서
좋은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줬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라디오처럼 들어도 될 만큼 다른 채널보다 일일이 떠드는 부분도 있기에 이 점은 좀 양해 바랍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